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의 아니게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많이 하드한데,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게 액면 그대로 다 완벽하게 알아두면 좋지만은, 그래도 뭐냐, 분위기 정도는 알아야지 이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와지는데, 특히나 뭐, 이게 그냥 뭐 법규 보듯이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번지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내용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다. 그리고 또 반드시 또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이렇게 이제 화합물에서 이렇게 이제 분자를 이루더라도 전자쌍의 치우침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극성이 생긴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요거까지만 갑니다. 제가 이제 CO2도 그럼 분명히 치우침이 생긴다 그랬는데 CO2는 극성은 없어. 무극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전자쌍을 갖다가 산소가 많이 당깁니다. 근데 얘도 많이 당겨. 근데 이게 뭐냐면 대칭이거든요. 여기에 두 사람이서 물건 하나 놓고서 서로 잡아당겨. 근데 안 잡아당겨도 가만히 있는 거지만 잡아당겨도 똑같이 잡아당기면 뭐냐?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대칭 구조가 나와지면서 이게 극성을 띠질 않는 겁니다. 다 무조건 다른 놈끼리 만나서 극성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요거까지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조금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유 결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비금속 원소들끼리 만나서 공유 결합한다. 그래서 이제 요 쭉 말씀드리면서 극성, 무극성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자꾸 얘기한 게 뭐냐면 야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는 건 이온 결합이야 그랬잖아, 그죠? 예. 근데 이걸 왜 분자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HCl 있잖아요. 얘는 실제로 뭐냐면은 수소 원자 한 개, 염소 원자 하나. 요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NaCl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단순하게 나트륨 원자, 염소 원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하나 할게요. 나트륨 이온하고요. 염화 이온. 참고로 비금속들이 이온되면 화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이온이라고 안 그러고 염화 이온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화 나트륨 그지 염소 나트륨이라는 말 안 쓰잖아. 예. HCl도 뭐냐? 이게 이제 물에 녹으면 염산되는 거고요. 그냥은 염화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온은 그냥 이름을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붙여요. 명명법이.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얘하고의 이 이온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야. 이게 누가 사이즈 클까요? 이게 월등히 커야 돼요. 왜냐하면 전자배치 보세요. 얘는 뭐냐면 K 껍질 2개, L 껍질 8개로 끝난 거잖아. 얘는 뭐냐면 K 껍질 2개, L 껍질 8개, 원래 M의 7개인 건데 하나 더 받아서 M의 8개 이렇게 맞춰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는 2껍질, 3껍질이야. 얘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사이즈가. 그런데 그것까지는 모른다 치더라도 이제 이걸 이제 결합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잘 봐. 사이즈가 내가 염소가 되게 크다 그랬잖아. 지금 이렇게 이제 크게 염소를 이제 그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트륨이 조그맣잖아요. 나트륨 이온이 조그매요. 그럼 뭐냐? 어떻게 마이너스끼리 어떻게 플러스끼리 붙어 있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당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엇갈려 있다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엇갈려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가 NaCl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럼 뭐냐? 우리는 뭐냐면 그들의 구성 비율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다 따질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계속 이어져 있어. 계속 이어져 있어. 이거 어디서 끊을 거야? 이거 못 끊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정확하게 분자는 뭐냐면 요 원자 하나 요 원자 하나가 맞는데 얘는 뭐냐 그들의 비율만 쭉 그냥 1대1이라는 거지 이게 계속 이어져 있다고. 그럼 어디까지 해서 끌지를 몰라. 그래서 결정이란 말을 쓰는 거야. 분자하고 결정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금이 물에 잘 녹잖아요. 이제 녹는 거.
녹는 걸 갖다가 이제 물 분자가 누굴 둘러싸는 걸 갖다가 우리가 수화라 그래요. 수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소금이 왜 물에 녹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잘 봐. 지금 물 분자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분위기를 잘 보세요. 이쪽은 양전기를 띠고 있고 이쪽이 음전기를 띠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NaSL이 이렇게 물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양전기 띠는 걸 쪽으로 음전기가 와야 돼? 양전기가 와야 돼? 음전기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염화연이 일로 와버려요. 이렇게. 마이너스들이. 물에 녹아서 다시. 그럼 뭐냐? NaCl이 물에 녹으면 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러면 나트륨은 플러스잖아. 그래서 이쪽에 와버린 거야. 이쪽에. 그러면 이것만 있겠어? 여기에 다시 또 이쪽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띄는 산소가 올 거 아닙니까? 여기만 있겠어?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산소주는 전부 다 마이너스야.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하나 있게 되면요. 거기를 갖다가 물 분자인데 물 분자가 그냥 둘러싸는 게 아니야. 물 분자 중에서도 뭐냐면 산소 부분이 여기를 둘러싸 버린다고. 그럼 뭐냐? 둘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플러스는 일로 가버리고 산소 쪽으로 가버리고 마이너스는 수소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온화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거예요. 이게 녹는 원리라는 게. 그럼 뭐냐? 녹는다라는 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 분자하고 물 분자 사이에 빈틈 더럽게 많아. 그 빈틈 사이에 뭔가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적 극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극성을 띠는 놈들은 뭐냐? 극성 용매, 대표적인 물에 잘 녹는 겁니다. 그런데 무극성, 대표적인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은 물하고 섞이질 않잖아요. 물은 극성 분자인 건데 대부분의 기름은 무극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냐면 둘이 섞이질 않아요. 원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있잖아. 왜?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있지. 그러면 수성 페인트는 뭐냐? 물에 녹는 거잖아. 유성 페인트는 뭐냐? 발라버리면 물 뿌리면 그 페인트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유성 페인트를 지우려고 그러면 기름으로 지워야 되는 거야. 수성 페인트는 물로 지우면 지워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까지 얘기돼요? 비슷한 예로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한번 저 효도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 아빠 차를 봤는데 아빠 차 보니까 이제 뭐 약간 차 아래쪽에 보니까 뭐 검은 게 좀 묻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타이어 뭐가 뭐 자국도 될 수 있고 뭐 아스팔트를 막 까는 도로 위를 달다 보면 이게 다 굳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스팔트 성분 전부 튀어서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거 물로 앞만 닦아봐서 절대 안 지는 겁니다. 그럼 뭐냐? 휘발유나 기름 같은 거 있죠? 기름으로 좀 묻혀 닦아보세요. 굉장히 잘 지워져요. 무슨 얘기냐? 거기에 묻어있는 성분이 소위 기름때란 말이야.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는 거야. 무극성은 무극성은 잘 녹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요. 손톱에 매니큐어를 좀 칠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매니큐어가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죠. 매니큐어 이빨 칠하고 설거지 한번 하고 하니까 다 지워졌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뭐를 지워? 아세톤으로 지우는 거죠. 매니큐어가 무극성이에요. 아세톤도 무극성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지운다라는 건 뭐냐면은 아세톤을 녹이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왜 뭐 자동차 스티커 제거제 찐득이 있거든요. 이런 거 전부 다 뿌리면 이제 금방 잘 지워지거든요. 전부 다 무극성이라 무극성으로 녹여서 지우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예. 요거는 그냥 소방시험을 떠나서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극성, 분자에서의 극성, 무극성, 그 다음에 이온결합에서의 얘가 물에 녹는 원리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 정도가 이제 결합이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만 좀 가고 제가 요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조금 그거는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는데 그래요. 이제 뭐 질문 잘했습니다.
그냥 비누의 원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비누의 원리를. 비누는 어떻느냐 하면은, 이게 탄소 골격을 또 해야 되네.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비누는 이제 앞쪽에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탄소 골격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 하고 싶은 게 아닌 거고요. 이쪽은 벌써 이온이잖아. 이게 뭔가 물에 좀 잘 녹는 성분되고, 이쪽에 이제 탄소를 이렇게 막 좀 잡아들였는데, 요것도 내가 좀 한번 할 겁니다. 이 탄소가 많이 있는 쪽은 웬만하면 무극성이에요. 웬만하면 무극성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밥 먹다가 김치 국물이 손에 약간 묻었어요. 이거는 비누 안 써도 그냥 닦입니다. 근데 삼겹살 먹다가 기름장이 손에 떨어졌어요. 참기름이죠. 이거는 물로 잘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때 비누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때라는 건 주로 기름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 기름은 무극성 그랬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기름에 가서 들러붙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씻겨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은 물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 분자가 있으면요. 비누 분자 하나 있다 그러면 이 꼬랑댕이 쪽은 기름때를 갖고 오고 대가리 쪽은 물하고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에 기름이 묻었네. 비누칠을 빡빡빡빡 합니다. 그러면 이 때가 내 기름 성분이 내 손에서 비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비누가 물에 씻겨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대가리 부분이 물에 붙어갖고서 같이 씻겨 나가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극성과 결합을 하고 이 부분은 극성과 결합을 하잖아요. 원래 극성, 무극성은 섞이지 않잖아. 근데 얘는 뭐냐면 극성하고 무극성을 갖다가 같이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잖아. 이거를 계면활성제라 그래요.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게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형님이 물어보신 비누 같은 경우의 원리가 지금 일반적인 때는 대부분이 기름이 많기 때문에 비누가 때를 떼어내서 물에 씻겨가는 원리는 뭐냐면은 무극성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분, 극성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기본 세제의 원리예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저 알카라 좀 해야긴 해야겠구나. 잠깐만 여기서 이거 잠깐 봐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얘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잘 보십니다. 얘네는 이제 10번, 18번 그래요. 그러면 자 네온이 있습니다. 네온에 네온 10번이잖아. 그럼 K 껍질에 2개, L 껍질 8개면 끝나. 18번이야 알고니. 그러면 K 껍질 2개, L 껍질 8개, M 껍질 8개면 끝나.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미 8개를 맞춰버리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7개 되면 하나 더 받으려고 그러고 6개면 2개 받고 싶고 이게 하나면 하나 버리고 싶고 2개면 2개 버리고 싶은데 8개 딱 맞췄잖아. 이거는 받을 일도 없고 버릴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화학 반응을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야 건들지 마. 나는 아쉬울 거 없어. 그래서 남들하고 화학 반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활성 기체다. 비활성.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비활성 기체가 되고 이것도 이제 소화약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활성 기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할로겐이라 그랬고 지금은 할로젠인데 어차피 우리말은 아니지만은 소방시험에서는 그냥 할로겐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원소를 할로겐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할로겐 원소다.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이제 수소를 제외한 이걸 이제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수소 발생까지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금속화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냥 금속화재는 모르긴 몰라도 물을 뿌리면 안 된다 정도는 안 되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왜 안 되는지 원리를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뭐냐면요. 이렇거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두 개로 하자 그냥. 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2NaOH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날아간다.
근데 이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 조금 보십니다. 이 나트륨을 이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거 봐봐. 물 분자 이렇게 하나 있거든. 이 물 분자가요. 일부는 이 수소 이온하고 수소이온 이렇게 나눠져요. 이거를 이제 요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죠. 여기까지 눈에 보입니까? 응.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있죠. 잘 봐. 이 물 분자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수소 이온 두 개, 수산화 이온 두 개 이렇게 좀 나눠 써봤어요. 그랬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버리고 싶어 하죠. 어지간히도.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좀 볼랍니다. 일단은 나트륨은 어찌되었거나 뭐냐면은 전자를 버리면서 산화되고 싶어 해요. 왜? 전자 버리는 거 산화를 그랬잖아. 그러면 그래. 우리말에 누울 때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누가 받아줄 놈이 있어야 버리는 거죠. 그냥은 못 버리는 거 아니야. 누가 받아줄까 해서 보니까 이게 수소가 아니고 수소 이온이에요. 여러분들 수소하고 수소 이온은 완전 남이다. 나트륨하고 나트륨 이온은 완전히 남이에요. 왜냐하면 나트륨 이온이 되는 순간에 봐봐. 나트륨 이온이 되는 순간에 얘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K 껍질 2개, L 껍질 8개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네온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야 지금. 전자 배치 네온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나트륨 이온은 비슷한 말도 아니야. 완전히 남이다. 플로린화 이온 이거 완전 남이다. 그럼 뭐냐? 얘도 지금 뭐냐? 얘도 네온하고 전자 배치 똑같아지는 거야. 8개 8개 되는 거니까 바깥쪽에. 돌아와서요. 그러면 보십니다. 지금 수소는 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정상적인 뭐냐? 원래 수소 원자는 바깥쪽에 전자 한 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나마 띄어버린 거잖아 지금 얘가.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 두 개를 딱 버립니다. 그러면 수소 이온이 이 전자 두 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트륨이 훨씬 더 수소 이온보다 전자를 잘 버리거든요. 그럼 뭐냐? 얘는 받아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수소 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날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 얘가 다시 어찌 되느냐? 나트륨이 전자를 버려서 나트륨이 이온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얘가 지금 뭐냐면 수소 분자가 돼서 날아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만나서 물을 다 날려버리면 NaOH 소위 수산화 나트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소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으로 산화가 되었죠. 그럼 뭐냐? 얘는 산화수가 1인데 얘는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으면서 수소 분자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왔습니다. 금속 화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확 뿌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소가 더 나와질 거 아니야. 땡큐발이 더 잘 타는 거야. 그래서 금속 화재는 뭐냐면 절대로 물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그럼 이제 시험제 이거까지 안 나와. 시험제 뭐냐? 가연성 기체 발생시킨다. 이렇게 나온다고. 수소가 가연성 기체 중에서 아주 끝내주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뭐냐? 불 더 붙여주는 거라고 그거는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얘기는 안 기면 다 하고 오늘 끝내버리자 그냥. 산화환원 얘기 진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기음성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썼다 그 식을 지웠는데요. 다시 이제 메탄이 타서 완전 연소해서 CO2와 자 이제 물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요때 이제 뭐냐면은 산화수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 수소는 웬만하면 산화수가 전부 다
플러스 1이야. 하나 뺏겨버린다 했잖아. 그래서 잘 봐. 수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1짜리가 4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 자, 잘 봐. 그러면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얘가 플러스 1짜리 4개 있는 거니까 탄소의 산화수는 그러면 수소의 산화수의 총합은 플러스 4잖아 지금. 그럼 얘는 뭐냐?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야 일단. 오케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냥 0이죠. 이건 0이다. 원자분 될 땐 전부 다 0이야. 이온 될 때 뭐 숫자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CO2에서는요 산소가 그래 그냥 듣고 넘어가. 공유 결합했을 때 아까 서로 전대쌍을 당긴다 그랬잖아. 누가 그걸 당기는 힘의 상대적 세기를 갖다가 전기 음성도라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이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소가 전기 음성도 2등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산소랑 만나면은요 산소가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산소와 그럼 뭐냐 탄소랑 만났거든.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 얼마야 지금? 얼마? 마이너스 2잖아. 산소가 전자 2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산소 쪽에 산화수의 총합은 마이너스 4 됐네. 그러면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 이거는 그냥 갑니다.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잖아요. 수소는 플러스 1이죠. 짜리 2개.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산화수 좀 잡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산화수의 변동이 있어야지 산화환원 반응이야. 그러면 이 반응은 연소 반응이고 이미 산화라는 건 그냥 알고 있잖아. 근데 제대로 보여드린 거야. 왜 산화환원 반응이냐? 자, 탄소 잘 보세요. 탄소는 메탄일 때에는 탄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4였죠. 근데 CO2가 됐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됐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면서 탄소의 산화수가 무려 8이 증가돼 버린 거죠. 일단 오케이? 그러면 증가된 놈이 있으면 줄은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산소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지금 산소 분자가 2개고 원자가 4개인 거 맞지? 근데 다 산소의 산화수는 0이었지. 근데 이산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면 잘 봐.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로 다 마이너스 2로 줄었잖아. 마이너스 2짜리 2개 마이너스 4. 여기도 마이너스 2짜리 2개 마이너스 4. 합치면 마이너스 8이지. 증가된 게 플러스 8, 줄은 게 마이너스 8이야. 무조건 그 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왔어. 진짜 하고 싶은 이 얘기야. 여기서 산화수의 변동은 산화수의 변동이 있었던 거는 누구냐면 탄소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가 됐잖아. 그 다음에 산소는 뭐냐면 산소는 0에서 마이너스 2로 몇 개? 4개 된 거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8 증가 8 감소되고 있지. 그지? 그러면 이제 산소는 산화수가 줄었기 때문에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됐죠. 그러면 자 이제 다 왔어 이제. 누가 산화된 거니? 라고 했을 때에 탄소가 산화되었지만은 우리는 메탄이 산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수소는 산화수가 지금 안 변했거든요. 변한 건 탄소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뭐냐? 메탄이
산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가 산화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요. 이런 거죠. 내가 주말에 나 운동 좀 해야겠다. 등산 갔어요. 근데 좀 까불다가 삐끗했고 좀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내가 딴 데 멀쩡한데 다리만 다친 거야. 그래도 내가 다친 거지. 이건 내 살 아니냐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뭐냐면은 산소가 환원되었고 메탄이 산화되었습니다. 이때에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 이 반응에서 산화자가 메탄이야, 산소야? 산소죠, 산소. 자기 되는 거에 반대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켰기 때문에 이 반응에서 산소가 산화제로 쓰인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그냥 연소 반응 타는 거야. 우리가 양론에서 약간 개수 맞추는 연습을 좀 해왔는데, 그거는 좀 하다 보면 금방 됩니다. 근데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나면 내가 수월해져요, 내가. 안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런 게 있어, 안 나와라고 하기에는 내가 조금 영 해놓고도 찝찝해서 좀 말씀드린 건데, 약간 좀 내용이 빡빡할 수 있었겠지만은요, 이 정도 해두면요, 어려운 건 진짜 이제 이게 베이스가 되면 나머지 건 줄줄줄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진짜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좀 이어서 가면은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는 이제 우리 개론에 56페이지가 되고요. 폭발 얘기 출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폭발의 분류가 공정별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상폭발, 응상폭발 이런 게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물리적인 폭발이 있고 화학적인 폭발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미 화학적 폭발은 느낌이 오거든요. 일단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물리적인 폭발은요, 화학 반응은 진행이 되지 않고 주로 이제 뭐냐면 상태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태 변화, 상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냐면, 얼음이 녹아서 물 되는 거, 고체가 액체 되는 거, 상변화가 되거든요. 물이 끓어서 수증기 되는 거, 액체가 기체 되거든요. 이거 상변화 되거든요. 주로 그래서 물리적 폭발은 상변화에 기인하는 게 많더라. 그래서 여기 책에 있군요. 예, 교재에 보니까. 거기에 먼저 양적 변화, 질적 변화가 돼 있는데, 거기서 물리적 폭발은 상변화, 화학적 폭발은 화학 반응이다 라고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 종류 중에 보면요, 액화가스 증기 폭발. 예. 타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선생님, 화학적 폭발에도 가스 폭발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거야. 뭐냐면요, 여러분들, 만일에 부탄가스를 이제 고기 구워 먹다 보니까 불이 시원치 않네? 가스 다 됐네. 가스 갈았다 이거야. 근데 이때 부탄가스통에 가스가 전혀 없습니까? 있다 그랬잖아요. 부탄가스통이 완전히 진공이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부탄가스통의 압력은 바깥쪽의 일기압하고 똑같으니까 못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탄가스통을 갖다가 불 속에 던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그 부탄가스들이 이제 굉장히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활발해지는 건 뭐냐면 속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란 말이야. 막 빨라져. 그럼 뭐냐면 얘가 땅땅땅, 소리는 안 나겠지만 깡통벽을 막 때리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깡통벽 세게 때리면 깡통벽을 세게 때리는 거잖아. 그래서 깡통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거잖아. 막 증가하는데 이게 풍선이면 늘어나겠지만은 깡통이랑 못 늘어나잖아. 그래서 압력이 그냥 꽉 커진 채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짜게지는가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좁은 틈으로 가스들이 와 저기다 하면서 빠르게 쫙 빠져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 빠져나가는 속도가 음속을 넘어가요. 그럼 빵 소리 나는 거죠. 그게 소닉붐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깡통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 물리적인 폭발인 거야. 깡통이 찢어진 거라고. 그 가스가 나가서 불부터 터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냐? 다시 한번 블레비 같은 경우는 뭐냐? 블레비는 뭐냐? 쉽게 말하면 액화가스가 열 받아서 끓어서 기차가 돼서 터지는 거잖아. 블레비 약자가. 그러면 처음에 출발이 뭐냐? 아유, 지금 보니까 막 징그럽다. 이거 지워야겠다. 그지? 오바이 확 나오려 그러네. 자. 유조차가 있죠, 유조차. 정확히 이제 뭐, LPG 차다. LPG라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이제 액체로 갖고 다니잖아요. 뭐, 기체로 갖고 다니면 물만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 이 내부 압력이 많이 증가한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화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압력이 굉장히 커진다 그랬죠. 막 커지면서, 이게 짜게지는 거야. 와, 그러면서 이제 뭐냐,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그냥 짜게지는 게 아닌 거고, 내부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짜게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틈으로 기체가 빠져나가면은, 이 안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자, 그러면 순서 한번 가볼게요. 가열됩니다. 불 난 겁니다. 그래서 탱크, 내부 압력이 확 증가해. 이유는 뭐냐면 기화가 된 거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압력이 확 증가돼서 이제 균열이 발생을 해요. 이게 짜게지는 거야 이미. 그리고 균열이 발생해서 가스 분출이 쫙 이루어져. 그러면 가스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요. 낮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내부 압력이 낮아지면은 기화가 쉬워져 어려워져? 그렇죠. 기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봐봐. 이 상태에서 이미 얘는 애지간히 가열되어 있잖아 지금 이 가스가.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뭐냐면 뜨거워진 상태에서 압력이 낮으니까 확 그냥 기화돼 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기화가 잘 되면서 이 기화돼서 쭉 처음에 빠져나가면서 이게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있잖아 마치 그 연기는 아니죠. 그건 정확히 말하면 하얗게 휙 올라온다고. 휙 올라와. 그러다가 좀 있다가 그냥 빵 터지면서 날아가 버린다 그냥 완전히. 그럼 뭐냐 이제 다시 한번 기화가 압력이 낮아서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나와지던 가스가 주변의 화염이나 이런 점화에서 불이 붙잖아요. 그럼 이제 화학적 폭발로 그냥 뻥 터져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블랩이야. 그럼 뭐냐 균열 부분에서 뭐냐 여기서는 뭐냐면은 균열되고 하면서 여기까지 뭐 가스 분출되고 기화되고 뭐 이런 거 이거는 물리적 폭발 들어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불부터 터지는 버린다고. 이제 진짜 이제 화학적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케미컬 익스플로전. 그래서 그럼 이제 물리적 폭발 화학적으로 한 방에 다 들어간 거야 이거는. 오케이?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봐봐. 그 액화가스의 증기 폭발 이거는 뭐냐면 액화가스가 기화돼 버리는 거라고. 근데 그냥 화학적 폭발의 가스 폭발 이건 불 붙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다시 봐봐. 지금 차게 보니까 액화가스의 증기 폭발이고 그냥 가스 폭발 있잖아. 그러면 LNG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기화되고 하면서 이게 그냥 터지는 거지 불 붙는 게 아니라고. 가스 폭발은 불 붙는 거라고. 그래서 화학적 폭발은 기본이 뭐냐면 이게 화염이 동반되는 거예요. 화학적 폭발은. 물리적 폭발은 화염이 동반되는 게 아니라고. 타는 게 아니니까. 구별되죠? 우리 형님 구별 안 돼요? 되죠? 조금 더 이상한 거 쓰면. 우리 동훈이 형 오늘 많이 피곤해하네요.
그래요. 나라고 좀 거의 뭐 한 달은 안 됐고 한 달쯤 돼가는 것 같은데 오늘 평소보다는 처음 보네. 거의 조는 일이 없는데 오늘 조금 피곤하네. 예. 우리끼리니까 했잖아. 형훈아 괜찮아. 서서 들어 서서. 서서 들어 우리끼리인데 어때? 저기 뭐 우리 소방 수업은 여학생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합니다. 자, 그 원리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물리적 폭발에 수증기 폭발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지금 보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빠르게 기화가 진행되면서 그냥 큰 압력으로 황 터져버리는 거지 불 붙는 거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좀 수월해집니다. 또 전선 폭발, 알미늄 전선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불 붙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거 대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과전류 흘러가지고서 녹아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냥 빵 터져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외우시긴 좀 조금 이렇게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책에 이제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 자 설명이 좀 잘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57페이지에 화학적 폭발의 종류가 산화 폭발, 분해 폭발, 중화 폭발 등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 실제로 시험에 뭐냐면요. 다음 중 화학적 폭발이 아닌 것. 그래서 산화, 분해, 중합 주고서 대표적으로 뭐 가마 폭발이나 수증기 폭발 이런 거 줘버린다고. 그럼 뭐냐? 아니 산화 폭발이 정확히 뭔지 분해 폭발, 중화 폭발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이게 화학적인지 물리적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그게 더 높아요. 도대체 분해 폭발의 원리가 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아주 제가 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해드리겠습니다만요. 실제로 뭐냐면 이게 화학적 폭발 들어가는가 물리적 폭발 들어가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 이제는 좀만 감을 잡는 겁니다. 아니 산화라는 말 자체가 화학 반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분해하고 중합이 나오는데요. 제가 자연발화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분해열도 있고 중합열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분해 연소 같은 경우는 뭐냐. 플라스틱 같은 거 가열하니까 플라스틱이 직접 타는 게 아니라고 지가 가열돼서 열분해가 되어서 탈 수 있는 기체를 뿜어내더라. 그게 타는 거라는 거 아니야. 그게 분해 연소 아니냐고. 그러면 원리가 똑같은 거야. 분해 폭발도. 그래서 지금 뭐냐 거기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압력과 온도의 영향을 받아 분해되며 이때 분해 반응 시 뭐냐 화학 반응은 뭐냐 분해 반응이고 뭐 중합 반응이거나 반드시 뭐냐면 열의 출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열 출입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냐 이때 발사하는 열 또 그에 동반돼서 뭐냐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재해를 준다. 이제 그게 이제 분해 폭발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위에 산화 폭발 보니까 대표적이죠. 예. 산화 폭발은 기본적으로 급격한 연소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연소 반응 뭐냐? 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화학적 폭발은 내가 무슨 얘기했어? 화염을 동반한다. 불이 난다 그랬잖아. 예. 그러면서 대표적인 가스, 분무, 분진이 있는데 요건 제가 뒷장 넘어가서 기상, 응상에서 다시 한번 구별해 드릴 건데요.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이 있는데 항상 말 뜻을 보라 그랬습니다. 기상하고 응상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형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 거의 뭐 대충 알고 있네요. 그럼 응상은요? 그 요게 약간 이제 애매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 기체상이냐 액체상이냐 혹은 고체상인데 응자가 뭐냐면 응축돼 있다 이 뜻이에요. 응축돼 있다. 그러면 기상 폭발의 경우에 가스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 그런데 분해나 분진이 있거든요. 분진 분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진이 뭐냐? 먼지잖아. 물을 뿌리니까 분무기라 그러잖아. 이거는 분진은 당연히 고체이지요. 먼지니까 어쨌건 아무리 작더라도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후 뿌렸단 말이야. 그래도 이게 수증기는 아니잖아. 작은 안개 같은 물방울이잖아. 그렇긴 한데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공기랑
잘 섞여서 덩어리들이 좀 툭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먼지는 뭐냐? 워낙 사이즈가 작고 가볍다 보니까 이게 마치 기체랑 같이 섞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떠다니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폭발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게 가루로 쪼개지면은 표면적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산소와 닿는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반응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진 폭발 같은 경우도 분무 폭발도 이거는 기상 폭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 있어. 근데 일단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에 산화가 있죠. 산화. 그래서 가스 분무 분진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보면요. 산화 폭발은 가스 분무 분진 여기다가 동그라미 빵 친 다음에 3개 쓴 다음에 뭐라고 쓸까? 기상 써놔. 기상 폭발 응상 폭발인 건데 이게 기상이 되는 거야. 기체상이라 뜻이죠. 기체상. 또 거기에 이제 또 뭐 인화성이 강한 가솔린이 뭐야? 휘발유 아니야. 휘발유. 벤젠을 이거 방향족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거까지 좀 아직은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잠깐만 볼랍니다. 여러분들 방향제 있죠? 방향제. 왜 방향제야? 방향제 이름이 왜 방향제예요? 어떤 학생들 방에서 냄새 난다는 거야. 그럼 거실에 뿌리면 냄새 안 나니? 이런 씨. 방향제가 뭐냐면 그 방자가 꽃뿌리 방자예요. 이제 유기화학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뭐 지방 쪽, 방향 쪽, 뭐 포화탄화소, 불포화탄화소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벤젠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벤젠 고리. 그래서 나중에 얘기 좀 길어지는 거라서 그냥 듣고 넘어가. 벤젠 고리를 갖고 있는 것들은요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벤젠 고리를 갖고 있는 이제 유기화합물도 우리가 방향족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제라는 게 뭐냐면 벤젠 고리의 특유 냄새에다가 이제 뭐 다른 걸 좀 첨가시키고 그래서 이제 실제 오리지널 벤젠 냄새는 되게 좀 역할 수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잖아요. 드라이가 벤젠에 빨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런 얘기 잠깐 했잖아. 극성에 무극성에 잘 온다 그랬잖아. 그런데 일반 옷에 묻은 때를 갖다가 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비누로 빨았다. 때는 집니다. 근데 옷감도 같이 상해요. 특히나 이제 면 같은 건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기름에다 드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젖지 않았다는 뜻이야. 말랐다가 아닌 거고 물에 빠는 건 웨이시야. 근데 기름에 빠는 건 드라이라는 거야. 젖지 않았다. 근데 그게 벤젠에 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젠에 빨아오는데 그 벤젠 오리지널 냄새는 좀 역하기 때문에 이제 좀 냄새를 좀 줄여준 거죠. 근데 요거 얘기 난 거니까 이거 상식으로 알고 있어. 크린 도피아에다가 겨울 패딩 갖다가 드라이해줘서 얼마 있다가 하니까 또 이제 비닐 잘 해갖고 이제 주잖아요. 그대로 옷장 갖다 걸어놓으면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젠에 빨아오는 거랬지. 벤젠이 이게 발암성 물질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옷장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옷장 안에 벤젠 가스가 꽉 차는 거예요. 대신에 존벌레는 죽어버려 전부 다. 존벌레한테는 가스실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드라이를 줬다 그러면 그 드라이 갖고 온 거는요 그냥 베란다에다가 하루 정도만 비닐로 까서 하면 금방 다 날아가요. 그렇게 해서 좀 빼고서 비닐 옷장에다 뭐 비닐까지 뭘 넣고 그래. 근데 또 까놓긴 좀 그래, 그지? 약간 새거 느낌이고. 오면은 비닐로 까서 베란다에서 하루 정도만 이렇게 좀 향을 날려버리고 넣으면 좋습니다. 돌아와서 가솔린, 벤젠 등 액체 연료에서 기화된 증기가 신속한 산화 반응. 전형적인 얘기죠. 이게 유증기 폭발이라는 거야. 2000 요번에 냉동창고 폭발 사고. 내가 그랬잖아. 벤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신나, 톨루엔 이런 것들 냄새 나잖아. 냄새 나는 게 기화돼서 내 콧구멍에 들어온 거 아니야. 기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한된 공간 내에서 기화가 많이 돼서 가스가 꽉 찬 상태에서 점화원이 라이터가 딱 켜졌다. 그냥 터지는 겁니다. 전형적인 산화 폭발이에요. 분해 폭발 그랬죠. 그래서 뭐냐. 잘은 모르더라도요. 분해 반응에 의해서
분해 반응의 반대는 들러붙는 중합 반응이잖아. 그럼 뭐냐? 분해 반응에 의해서도 중합 반응에 의해서도 열이 나와질 수가 있거든요. 다 나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런 데서 나와지는 열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 폭발.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아마 그냥 아세틸렌, 다이너마이트 정도는 그냥 한번 봐둬라.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 아세틸렌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게 이제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냥 C2H2 하나 써놓으세요. 그냥 C2H2 아세틸렌이 이거 워낙 잘 나와집니다. 연소 범위가 2.5에서 81%야. 와, 이건 뭐 웬만하면 그냥 아주 넓은 거죠. 연소 범위가. 아주 하한계와 상한계가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용접가스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압축하니까 지금 뭐냐면은 탄소하고 수소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려 54kcal. 이게 여러분들이 뭐 느낌도 안 와요. 많은지 적은지. 근데 이게 적은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압축을 시켰을 때에 얘가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이 나와진 열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대표적인 분해 폭발이 됩니다. 중합 폭발, 이건 그냥 반대로 정도로 보셔서 들러붙으면서 열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또 불포화 탄소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지금. 포화 불포화, 그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좀 했으니까 내가 그냥 뭔지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 여기서 안 했죠. 여기서 그냥 포화 불포화 구별 안 했지? 내가 좀 헷갈렸고 그래 또 한 줄 알고 언젠가 한 얘기 또 한 번 했잖아 여기서. 잠깐만 봐봐.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탄화수소로 탄화수소는 뭐냐? 온리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포화가 있고 불포화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느낌상 우리는 어감상 포화는 뭔가 만땅 찬 건데 불포화는 좀 덜 찬 건데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탄소가 2개가 돼요. 예를 들어서 탄소가 2개가 있으면은 여기에 수소가 들러붙는데 맥시멈 몇 개까지 들러붙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냐? 탄소끼리도 들러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탄소는 단일 결합은 몇 개까지? 4개까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선이 4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잠깐 보기만 해. 요걸 그냥 내가 C1 잡을게. 그냥 왼쪽 탄소를 여기 C2 잡을게. 그럼 뭐냐? C1, C2 전부 다 뭐냐면 결합선 4개씩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맥시멈으로 수소가 몇 개 붙느냐? 6개까지 붙을 수가 있잖아. 근데 만일에 탄소끼리의 결합이 이중결합이 돼버리면은 각각의 탄소에서 단일 결합이 몇 개까지 가능해? 2개밖에 안 되잖아. 여기 손 2개 나갔으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고. 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냐? 얘는 그러면은 얘는 C2H6가 되는데 얘는 뭐냐면 C2H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탄소 2개 맥시멈으로 수소가 꽉 차는 건 6개까지 채워지는 거지. 근데 4개잖아. 그럼 수소가 덜 채워진 거지. 그러면 불포화야. 이게. 그래서 아세틸렌은 뭐냐? 탄소끼리의 결합이 3중결합이래. 그럼 뭐냐? 이쪽 탄소에 수소 몇 개 붙어 이제? 하나밖에 못 붙잖아. 얘도 하나밖에 못 붙잖아. 그럼 뭐냐? 얘는 C2H2라고. 이게 아세틸렌이야 이게. 예. 그럼 뭐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갖는 순간에 무조건 다 불포화되는 거야. 이게 불포화라고. 그래서 뭐냐? 말 뜻으로는 뭐냐면 꽉 찼다 덜 찼다. 누가 탄소에 붙을 수 있는 수소가 만땅 찼냐 덜 찼냐. 그래서 탄소 2개에는 맥시멈 수소가 6개까지 붙는데 얘는 뭐냐? 4개 붙고 2개 붙었다. 수소가 부족하더라. 그래 불포화. 그러려고 해서 보니까 탄소끼리 결합이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포화 탄화수소 등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다중결합이라고 하죠. 이중결합, 삼중결합, 다중결합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급격한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중합열에 의해서 폭발한다. 이거 들러붙는 경우까지 내가 얘기 안 했니? 그럼 내가 중합 반응도 얘기 안 했구나. 아, 그래. 요거 그냥 다 왔어, 이제. 아이고, 내가 해놓고 내가 속이 시원하네, 씨. 자, 맨날, 그냥 심화 때 할게 뭐 이러면서 막 넘어가다 보니까 도대체가. 자, 잠깐 봐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해요. 예를 들면, C2H4. 이거 하나 있다. 그냥 중합시킬 거니까 일자로 그려드릴게. 삐딱하게 말고. 이거 원래 수선다 표시 안 하는데 그냥. 자, 이거 하나 있어 지금. 근데 또 하나 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툭 끊어져. 이거 하나가 터지면은 일로 선 두 개 나가는 거 알지? 이것도 툭 터져. 그래서 일로 하나 나가. 이 들러붙는 거야, 이렇게. 쫙 들러붙어. 중복되어 합해진다. 그래서 중합이 되는 거야. 응. 이렇게 해서 쫙 붙어버리면 이게 폴리에틸렌이 되는 거야. 폴리자 붙는 순간에 고분자가 되는 거야. 근데 잠깐만 봐. 이거 잠깐 할게요. 이 중에서 있잖아. 여러분들 봐봐. 하나가 염소로 바뀌어. 그러면 폴리피닐 클로라이드. 이게 PVC야. PVC5. 여기서 이거 하나가 메탈기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이게 뭐냐? 사발면 그릇되는 거야. 스티로폼. 원래 알겠지? 그렇게 해서 뭐냐? 이렇게 쭉 붙는 과정에서 뭐냐? 이것도 화학 반응이잖아. 열 출입이 따르잖아. 그래서 들러붙는 과정에서 열을 내보내는 경우 있다고. 그 열로 터진다는 거야. 그러면 중합 폭발인 거야, 그게. 원리가. 그래서 불포와 탄화수소 등이 급격한 중합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열이 나와지더라, 이거. 그 중합열에 의해서 폭발하는 경우더라. 자, 그래서 보니까 산화에틸렌, 이건 이제 폴리에틸렌이잖아. 폴리에틸렌인 건데 여기에 이제 산소 붙으면 산화에틸렌. 분해도 가능하다. 부타디엔이 고무를 말하는 거냐, 고무. 그래서 일단 뭐냐, 거기까지는 몰라도 괜찮아. 그런데 적어도 뭐냐, 분해 폭발이 뭐고 중합 폭발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학적 폭발. 자, 넘어가서 이제 블레빈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요. 이제 이번에 뭐냐, 기상하고 응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그렇죠. 내가 좀 큰일 날 뻔했는데 선생님이 뭔가 실수하신 줄 아는데 아니지요. 잘 봐. 기상폭발, 응상폭발의 분류 기준은 상태야, 상태. 기체상이냐 응축상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빨간 글씨로 원인 물질의 상태, 원인 물질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원인 물질의 상태가 중요해. 기체야, 액체야, 고체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냐, 기상폭발엔 대표적인 가스, 그 다음에 분무, 분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분무는 물방울이고 분진은 고체 먼지인 건데 왜 기상이라 그래? 아니 너무 작아서 공기 입자에 섞여서 그냥 둥둥 떠다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원리는 표면적 증가로 해서 빠른 화학 반응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증기온 폭발도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가스 폭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요건 중요한 얘기네요. 자, 읽어보니까 수소, CO, 메탄, 프로판, 아세틸렌 이런 잘 타는 가연성 기체가 지연성 기체하고 혼합했을 때 항상 폭발. 아니 그럼 봐봐. 야, 부탄가스 슉 산다고 이게 가스가 나온다고 바로 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 그럼 뭐냐, 무조건 터지는 게 아닌 거고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게 농도하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조건은 농도 조건. 어느 정도 폭발을 일으키는 농도 범위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가스통 안은 무조건 터져야겠네? 점화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게 그냥 뭐냐, 농도하고 에너지 두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 조건. 제2 조건은 발화원의 존재인데, 다른 말도 하나 좀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에너지 조건 쓰세요. 발화원. 발화원이 뭐 하는 건데? 점화 에너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화원의 존재,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에너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 조건, 에너지 조건. 이게 충족이 되지. 이건 and야, or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터진다가 되는 거죠. 둘 중 하나만 되어 터지는 게 아닌 거고. 예. 분모 폭발, 이거 잘 나온 건데, 분모 폭발 중에서 다른 거는 뭐 뻔한 얘기인데, 그 인하점 이하에서 폭발 가능. 몇 줄 한번 그으세요. 인하점 이하에서도 폭발이 가능하다라는 거. 인하점 이하에서도. 그거 좀 밑줄 한번 그어놓으세요. 자, 분진 나오죠, 분진. 여태 말씀드린 겁니다. 먼지 같은 경우에 농도가 충분해지고 산소랑 닿는 표면적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조건만 맞으면 뭐냐, 터질 수가 있지. 폭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조건을 따져보면요, 뭐 이런 거네요. 거기에 가연성이야 더 이상 말할 게 없고요. 미분 상태 얼마나 곱게. 참고로 이게 사이즈가 보통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잡아주는데, 그냥 100마이크로미터가 얼마인지 느낌이나 오니? 마이크로가 10에 마이너스 6승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승인 거니까 10,000분의 1이잖아. 10,000분의 1미터. 그러면 100분의 1이 10cm, 100분의 1이 cm인 거니까 1000분의 1이 밀리. 0.1mm 사이즈겠네. 뭐라도 됩니다. 그냥 무지하게 곱다. 그 정도. 자, 그래서 이제 뭐냐, 뭐 영양 인자도 나와지는데, 요거는, 거기 나와 있구나. 100마이크론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뭐, 요거는 그냥 하여튼 그 조건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얼마나 잘 타는 가스냐. 그냥 이거 설명할 때 뭐 얘기냐. 석탄 갱도에서, 거기서 담배 피다가 그냥 터진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곱게 갈렸느냐. 얼마나 이제 사이즈 작냐, 조연성 가스가 공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점화로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 화학적 성질도 나와지고 쭉 하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거기에 그 수분 이야기. 자, 수분은 뭐 상식적으로라도요. 아니, 물 뿌리면 먼지 들 나잖아.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을 뿌리면 먼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들 나는 건데, 적셔서 안 나는 것도 있지만 물을 뿌리면요, 대기 중에 습도도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분진만 막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분이 중간중간에 낀단 말이야. 그래서 좀 방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분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제 또 나와진 거죠. 거기에 이제 다만 금속 분진의 경우는 뭐냐, 여태 한 겁니다. 뭐 제가 나트륨으로 보여드렸는데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도 물에 넣으면요 수소기체 발생시키거든요. 이거는 더 위험하다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뭐 유황, 플라스틱, 뭐 사료, 석탄, 알루미늄, 철, 쌀, 보리, 밀가루도 있어요. 밀가루도 폭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랬죠. 안 되는 거, 분진 폭발 안 되는 거. 하여튼 석회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시멘트자. 그래서 웬만하면 칼슘 끼워지면 분진 폭발 안 합니다. 그래서 생석회, 소석회, 자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뭐냐, CaC 없어요. 탄산칼슘, 산화칼슘, 소석회, 수산화칼슘,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요거 잘 나와집니다. 그래서 칼슘자 붙는, 석회자 붙는 순간에 뭐냐, 이거는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특성도, 이거 여기 기출이 한번 있을 텐데 어딘가에? 기출이 한번 있는데요. 하여튼 봐봐요. 자,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서 비교적 작다. 그럴 거 아니야. 가스만큼 세겠습니까? 근데 뭐냐면은 대신에 연소 시간이 길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천히 가스 폭발 한 방에 가는 것보다는 얘는 뭐냐면 그보다 느린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얘는 천천히 길게 타는 겁니다. 원래 폭발은 빠른 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빵이냐 빵이냐 이 정도 차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연소 시간이 긴데 발생 에너지도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 작다고 많이 속아요. 에너지도 큽니다. 그래서 뭐냐, 파괴력 연소 정도가 크더라. 한 번 더 연소 시간 긴데 학생들이 이제 연소 시간이 기니까 발생은 작지 않을까, 그건 지 생각이고, 천천히
열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뭐냐면 에너지도 크다라는 거. 이게 잘 속아요. 제가 뭐 이것을 몇 번 내봤는데 그냥 낚여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 에너지가 가스 폭발의 한 몇 배 정도이다. 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진 폭발에서 뭐냐면은 CO가 많이 생긴다. 요거 잠깐 보시면요. 그럼 써놨네. 여기 있네. 좀 쓰려고 했네. 불완전 연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CO가 많이 생긴다 정도까지 가보시고, 그 다음에 분진 폭발이 가스 폭발보다 최소 발화력이 크다. 착 어렵다. 아니 가스는 불내면서 맡으면 터지는 거야 그냥. 그에 비하면 먼지 분진 폭발은 좀 덜 하겠지요.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분해 폭발 뭐 얘기한 겁니다. 공기나 산소랑 섞이지 않더라도 자체 분해 반응열 여러 번 얘기했잖아. 가스 자체의 분해 반응열에서 폭발한다. 그래서 아세틸렌 대표적으로 보여드렸고요. 거기 보면요 C2H4까지 가는군요. 에틸렌도 있군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문장이 재밌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공기가 없어도 폭발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제 뭐냐 우리 상한계 하한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연소 범위 폭발 범위가 아니 하한계는 뭐냐 이것도 안 되면 안 터져라는 건데 근데 상한계 높으면 높을수록 잘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95% 되는 거야. 그러면 5%가 산소양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럼 뭐냐 섞여야 좀 터지는 거지 그냥 생으로 안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뭐냐 남의 도움 필요 없다고 지가 분해되면 터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폭발 상한계는 뭐냐 남이 필요 없어도 돼. 그러니까 뭐야 진 10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섞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 아니 다 봐봐 온도이고 이쪽이 뭐 온도이고 상한계 하한계 있잖아. 그러면 너무 낮아 이 온도에서 지금 뭐냐 이 사이에서만 터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100%가 아니라고. 이게 막 70%라 보자 말이야. 그러면 뭐냐 30%는 산소가 채워줘야 한다는 거잖아. 근데 뭐냐 얘가 지금 만일에 여기에 네가 80%야. 그러면 얘는 이 온도에선 70에 터지는 건데 80에 갔단 말이야. 그럼 뭐냐 너무나 많아. 지가 많은 게 문제되는 게 아니야. 산소가 부족한 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 안 터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범위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뭔데 분해 폭발은 뭐냐 지가 자체로 지금 뭐냐면 분해 반응에서 산소 나와지고 분해열 나와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산소 없어도 다 그냥 바로 터질 수 있어. 그래서 100%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내면 많이 속아요. 증기운 폭발. 예. 이거는 그냥 뭐 블레비 정도에서 파이어볼 버섯 끓여놓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고 다 써 있네요. 파이어볼 여기 있군요. 예.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응상 폭발 있습니다. 응상 폭발. 자 보시면 증기 폭발, 수증기 폭발, 전선 폭발, 혼합의 연거 폭발성 물질 많이 있는데 자 먼저 제가 그랬죠. 응상 그러면 주로 액체나 고체 쪽에서 보는 건데 이게 뭐냐 그렇다라고 해서 아까 분무나 분지는 물방울이고 먼지이지만 워낙 입자가 작아서 공기랑 잘 섞어 떠다니다 보니까 기상으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뭐냐면 응상인 건데 이게 액체나 고체인 건데 근데 선생님 수증기 폭발이 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급격하게 수증기 생겨나는 거야. 이거 액체 상태에서 빠르게 기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용형 금속과 같은 고온 물질이 물속에 투입되었을 때 야 이건 나트륨 집어넣어 수소 발생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센 물을 부은 거야. 몇백 도짜리를. 그러니까 물이 순간적으로 그냥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가스불 붙이는 것보다 있잖아 쇠물 붓는 게 확 더 빨리 끓어버려요. 왜? 가스불 붙이면은 얘가 가열되는 시간이 있잖아. 그리고 밑에부터 뜨거워지고서 데려야 될 거 아니야. 쇠물을 그냥 안에 확 부어버린다고. 그래버리면요 순간적인 기화가 일어나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화가 진행되면서 그게 터져버리는 거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수증기 폭발. 그래서 과열 액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냐 급격하게 비등하여 순간적으로 끓으면서 터지는 폭발. 예.
그래서 지금 뭐냐, 이거는 그냥 압력만 생기는 거니까 화염이 동반될 리가 없는 거죠. 타는 건 아니 물이 타지는 않잖아. 예,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물이 직접 타지는 않지요. 예, 그래서 지금 뭐냐, 대표적으로 지금 그 물리적 폭발에 들어간다라는 거. 전기 폭발, 이거는 이제 블레베스 한 겁니다 이미. 예. 그 다음에 혼합에 의한 게 있는데, 요거는요 이제 그 위험을 제가 가가지고서 한번 이제 섞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합이 돼서 안 돼서 이제 왜 터지는가 위험을 가서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63페이지에 그 표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지요. 가스하고 분진, 그 다음에 가스 화재, 가스 폭발, 요거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폭염, 폭경, 요거 이제 가야 되는 거. 요거 안 했지, 그지? 좋습니다. 자, 요 얘기는요,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